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드리는 건강하게 회춘하자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10년 더 젊어질 준비 되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식욕 감소입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식욕 감소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릴 문제가 아닙니다. 식욕이 줄어든다는 건 우리 몸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여기 좀 봐달라고 보내는 비교적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이걸 그냥 넘기면 영양 부족, 근육 감소,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전반적인 건강이 나빠집니다. 실제로 대한노인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30%가 식욕 부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원인 파악과 대처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건 식욕 감소가 근감소중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먹는 양이 줄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더 움직이기 싫어지고 더 안 움직이면 더 안 먹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오늘은 왜 갑자기 식욕이 줄어드는지 그 원인 6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밥맛 없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원래 나이 들면 안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하나 싶은데 도저히 안 넘어가요. 배는 안 고픈데 먹어야 한다니까 먹긴 먹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 속에는 체념과 함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포기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식욕 감소가 모두 정상적인 노화 과정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조금 줄어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확 줄어들거나 전혀 먹고 싶지 않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절대 아닙니다. 몸 어딘가에 균형이 깨진 신호이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만 이런가 하고 혼자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인만 정확히 찾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올해 73 이순자 어르신입니다. 순자 어르신은 평생 요리를 좋아하셨습니다. 음식 만드는 걸 즐기셨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해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차려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70세쯤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을 늦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심때도 별로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봐도 에이 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하고 억지로 몇 숟가락 떴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 반 공기도 다 못 먹었습니다. 반찬도 몇 점 집어 먹다가 그만뒀습니다. 오늘따라 입맛이 없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 2달이 지나도 계속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 이제는 하루에 밥 한 공기 반 정도밖에 안 드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래. 순자 어르신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5kg이 빠졌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도 많이 여위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장 보러 나가고 집안일하고 그러는 게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했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어지러운 날도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어지러워서 잠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예전처럼 음식을 차려주고 싶었지만 그럴 기력이 없었습니다.
요리하는 것도 귀찮고 냄새만 맡아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큰딸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병원 가봐야 해요. 순자 어르신은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딸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위내시경, 복부 초음파 등을 했습니다. 다행히 암이나 심각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었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서 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타민 B12와 철분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치과 검진 결과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어금니 2개가 흔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욕 감소는 한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닙니다. 순자 씨는 위 기능이 떨어져 있고 영양 상태도 안 좋고 치아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식욕이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하나씩 개선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챙기시면 다시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순자 어르신께 위 기능 개선 약을 처방하고 영양제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어르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식욕이 감소하는지 원인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소화기능 저하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위산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배가 계속 더부룩하면 배가 고프다는 신호가 안 옵니다. 그래서 먹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 위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음식을 빨리 소화시키고 장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장 운동이 느려져서 소화가 더디게 됩니다.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느려진 것과 같습니다.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니까 다음 음식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위 점막이 얇아집니다. 이를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는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아주 흔합니다. 위 점막이 얇아지면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고 소화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예전보다 식사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거나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빵빵하게 차는 느낌이 든다면 소화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구강과 치아 문제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씹는 것은 먹는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씹기가 불편하면 먹기가 싫어집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막상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이 아프거나 붓거나 피가 나면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심하지 않으면 좀 불편하긴 한데 뭐하고 넘깁니다.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면 제대로 씹을 수가 없습니다. 딱딱한 음식은 당연히 못 씹고 부드러운 음식도 씹는 게 불편합니다. 틀니를 하신 분들은 틀니가 잘 안 맞으면 더 큰 문제입니다. 틀니가 헐거워서 음식을 씹을 때마다 움직이거나 틀니 밑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몸은 자연스럽게 먹지 말자는 신호를 보냅니다. 의식적으로는 먹어야지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먹기 싫다 하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 입은 괜찮은데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치과 검진을 받아보면 잇몸병이 있거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씹기가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됩니다. 밥보다는 죽, 고기보다는 국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러면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고 씹는 근육도 약해져서 더 씹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세 번째 원인은 약물의 영향입니다. 이것도 정말 흔한 원인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우울증약, 진통제, 항생제 등 많은 약들이 식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은 입맛을 떨어뜨립니다. 음식 맛이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쓴맛이 나거나 금속 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약은 메스꺼움을 유발합니다. 속이 미식거려서 먹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어떤 약은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합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찬 느낌이 들어서 더 못 먹게 됩니다. 어떤 약은 입이 마르게 만듭니다. 침분비가 줄어들면 음식을 삼키기도 어렵고 맛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새로운 약이 추가되었거나 약이 바뀌었는데 그 뒤로 식욕이 떨어졌다면 약의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우울감과 무기력입니다.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시니어분들의 식욕은 감정 상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으면 식욕도 함께 떨어집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친한 친구가 아프거나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흥미가 없어집니다. 좋아하던 드라마도 재미없고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고 당연히 음식에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먹어서 뭐해 배고프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심합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게 너무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나 혼자 먹으려고 이걸 다 차려야 하나 싶으면 그냥 안 먹게 됩니다. 식욕 감소와 함께 갑자기 모든 게 귀찮아지고 잠이 늘거나 줄거나 의욕이 없어진다면 우울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우울증은 병입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 우울한 거 당연하지 이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근육 감소와 활동량 저하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에너지 소모가 감소합니다. 에너지를 안 쓰니까 몸이 에너지가 필요 없다 판단하고 배고픔 신호를 안 보냅니다. 젊을 때는 활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래서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앉아 계시면 에너지를 거의 안 씁니다. 그러면 배고프지 않으니까 안 먹게 되고 안 먹으니까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까 더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아주 흔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도 악화됩니다. 그래서 식욕 감소를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체중 변화입니다. 식욕이 줄면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이건 단순 노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5% 이상 빠졌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셨던 분이 57kg 이하로 빠졌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체중 감소와 함께 피로감, 어지럼증, 숨참 같은 증상이 있다면 빈혈이나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식욕 감소와 함께 복통, 소화불량, 구토, 혈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위장 질환이나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신장 질환, 간 질환, 신부전, 암 같은 질병들도 식욕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의 식욕 감소와 체중 감소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량씩 자주 드세요. 하루 3끼가 힘들면 5끼에서 6끼로 나누세요.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더 먹기 싫어집니다. 대신 조금씩 자주 드시면 부담이 덜합니다. 아침에 죽 반 그릇, 오전 간식으로 바나나 반 개, 점심에 밥 반 공기와 반찬 조금, 오후 간식으로 우유 한 잔, 저녁에 국수 한 그릇, 자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식으로요. 식사량보다 섭취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자주 드시면 하루 총 섭취량은 늘어납니다. 둘째, 아침은 가볍게 시작하세요. 아침 공복에 식욕이 없다면 억지로 많이 먹으려 하지 마세요. 미음이나 따뜻한 국물, 바나나 반 개, 계란 한 개처럼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점심때 식욕이 조금 더 생깁니다. 아침을 완전히 거르면 하루 종일 먹는 리듬이 깨집니다. 조금이라도 입에 넣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씹기가 불편하다면 음식을 부드럽게 만드세요. 질긴 고기보다는 계란찜, 두부, 생선, 다진 고기 이런 걸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채소도 삶거나 쪄서 부드럽게 만들거나 잘게 다져서 드세요. 과일도 갈아서 주스로 만들거나 으깨서 드세요. 밥이 부담스러우면 죽이나 미음으로 드세요. 죽도 영양가 있게 만들면 훌륭한 식사입니다. 야채죽, 닭죽, 전복죽, 호박죽 이런 걸 번갈아 가며 드시면 질리지도 않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넷째, 맛있게 만드세요. 식욕이 없을 때일수록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향신료를 적절히 사용하세요. 생강, 마늘, 파, 깨 이런 걸 넣으면 향이 좋아져서 식욕을 자극합니다. 색깔도 중요합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음식이 더 먹고 싶어집니다. 하얀 죽에 파를 송송 썰어 얹거나 당근을 작게 다져 넣으면 보기에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다섯째, 식사 환경을 바꿔보세요. 혼자 드시는 게 허전하다면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드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먹으면 훨씬 잘 넘어갑니다. 집에서 드실 때도 TV를 끄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식탁을 예쁘게 차려보세요. 분위기가 바뀌면 식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가볍게 몸을 움직이세요. 식욕이 없는 날에도 가볍게 걷기 10분은 꼭 해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위장 운동도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배고픔 신호가 다시 살아납니다. 식사 30분 전에 가볍게 산책하거나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식사하면 조금 더 잘 넘어갑니다. 일곱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지만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배가 차서 음식이 안 들어갑니다. 식사 30분 전까지 물을 마시고 식사 중에는 조금만 마시세요. 대신 식사 후 1시간 뒤부터는 충분히 마시세요. 탈수가 되면 식욕도 떨어지고 변비도 생겨서 더 안 먹게 됩니다. 여덟째, 영양제를 고려하세요. 음식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 어렵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종합 비타민이나 영양 보충 음료를 드세요. 특히 단백질 보충이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음식으로 부족하면 단백질 파우더나 영양음료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병원에서 판매하는 시니어용 영양음료들이 있으니 상담해보세요. 아홉째, 치아를 관리하세요. 치아나 잇몸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치과 치료를 받으세요. 틀니가 안 맞으면 다시 맞추세요. 불편한 틀니를 참고 쓰면 절대 안 됩니다. 편하게 씹을 수 있어야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열째, 마음을 돌보세요. 우울하거나 외롭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마음이 건강해지면 식욕도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받으세요. 우울증은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식욕 저하가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단순히 요즘 입맛이 없네 정도가 아니라 계속 먹기 싫고 체중이 빠진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체중 감소, 피로, 어지럼증이 함께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건 빈혈이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복통, 구토, 혈변, 검은 병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응급실로 가세요. 이건 위장관 출혈이나 급성 질환일 수 있습니다. 넷째, 약을 임의로 끊지 마세요. 약이 식욕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조절하세요. 다섯째, 영양 보충 음료나 건강식품을 과신하지 마세요. 이런 건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가능하면 실제 음식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섯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식욕이 없어도 혈당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조금씩이라도 드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일곱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식단을 구성하세요. 다시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위 기능 개선 약을 먹기 시작했고 철분제와 비타민 B12를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식사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루 3끼를 억지로 먹으려 하지 않고 5번으로 나눠서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미음 반 그릇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숟가락만 떴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식사다 하고 인정했습니다. 오전 10시쯤에는 바나나 반 개와 우유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점심에는 부드러운 두부찌개와 밥 반 공기를 먹었습니다. 오후 3시쯤에는 계란찜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닭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자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니 한 번에 많이 먹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조금씩 여러 번 먹으니 하루 총량은 예전보다 더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치과에도 갔습니다. 흔들리던 어금니는 발치하고 잇몸 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증이 사라지니 씹는 게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일주일쯤 하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복지관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니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잘 넘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으니 즐거웠습니다. 2주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조금 고팠습니다. 오늘은 뭘 먹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음식 냄새가 좋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요리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었는데 이제는 맛있겠다 싶었습니다. 2달쯤 지나자 체중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빠졌던 3kg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도 살이 올라서 가족들이 엄마 얼굴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3달쯤 지나자 힘이 생겼습니다. 계단도 예전처럼 오를 수 있었고 장 보는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건 다시 요리가 즐거워졌다는 겁니다. 손주들이 오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욕이 돌아오니까 세상이 다시 즐거워졌어요.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진작 병원에 갈 걸 그랬어요. 함께하면 좋은 생활 습관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먹으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 배고픔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 8시, 오전 간식 10시, 점심 12시, 오후 간식 3시, 저녁 6시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정하세요. 둘째, 식사 전에 입맛을 돋우세요. 식사 10분 전에 레몬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매실청을 탄 물을 마시면 입맛이 돋습니다. 생강차도 좋습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고 식욕을 자극합니다. 셋째, 음식 일기를 쓰세요. 하루 동안 뭘 얼마나 먹었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그러면 나 오늘 너무 안 먹었네 하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잘 먹게 되고 어떤 음식은 안 먹게 되는지 패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넷째, 냉장고를 정리하세요. 먹기 쉬운 음식들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삶은 계란, 방울토마토, 바나나, 요구르트 이런 걸 앞쪽에 두면 저거 먹어야지 하고 자연스럽게 집어먹게 됩니다. 다섯째, 요리를 간단하게 하세요. 복잡한 요리는 만들기도 귀찮고 먹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계란찜, 두부조림, 미역국 이런 간단한 음식들로 시작하세요. 요리가 간단하면 만들기도 쉽고 먹기도 편합니다. 여섯째, 햇빛을 쬐세요. 하루 30분 정도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식욕도 돌아옵니다. 아침 산책하면서 햇빛을 쬐면 일석이조입니다. 일곱째, 충분히 쉬세요. 피곤하면 식욕도 떨어집니다. 밤에 충분히 주무시고 낮에도 필요하면 낮잠을 주무세요.
잠을 잘 자면 몸이 회복되고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덟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걱정이 많으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지고 식욕도 돌아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부작용으로 식욕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료진과 긴밀히 상담하면서 영양 관리를 해야 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식욕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식욕 감소와 함께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가 있다면 치매 검사를 받아보세요. 파킨슨병 환자분들도 질병 자체와 약물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하면서 관리하세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호흡곤란 때문에 식사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계절별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식욕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시원한 음식, 과일, 냉국 같은 걸로 변화를 주세요. 하지만 너무 차가운 음식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 적당히 드세요.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크고 활동량이 줄어서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 음식을 자주 드시고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고 몸 컨디션이 떨어져서 식욕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충분히 쉬세요. 식욕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 들면 원래 안 먹게 된다는 말. 이건 반만 맞습니다. 식사량이 조금 줄어드는 건 자연스럽지만 갑자기 확 줄거나 전혀 안 먹게 되는 건 문제입니다. 둘째, 억지로라도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 이것도 틀렸습니다. 억지로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더 먹기 싫어집니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셋째, 고기는 소화가 안 되니 안 먹어야 한다는 말.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질긴 고기가 부담스러우면 부드러운 생선, 계란, 두부로 드세요. 넷째, 입맛 없으면 죽만 먹으면 된다는 말. 죽도 좋지만 죽만 계속 먹으면 영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죽에 야채, 고기, 계란 등을 넣어서 영양가 있게 만드세요. 다섯째, 영양제만 먹으면 된다는 말.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영양제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실제 음식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욕 감소는 나이 탓으로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소화기능 저하, 치아 문제, 약물 영향, 우울감, 근육 감소, 질병 등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량씩 자주 먹고 부드럽게 조리하고 맛있게 만들고 가볍게 움직이고 마음을 돌보세요. 그리고 2주 이상 식욕이 없거나 체중이 빠지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조금만 주의하면 다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처럼 말이죠. 식욕은 단순히 먹고 싶은 욕구가 아닙니다. 식욕은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잘 먹어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잘 먹습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욕이 줄어든다는 건 몸이 잠깐 나 좀 봐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탓이야 어쩔 수 없어 하고 넘기지 마세요. 오늘 식사량과 몸 상태를 한 번만 돌아보세요. 혹시 예전보다 많이 줄었나요? 좋아하던 음식도 안 먹게 되었나요? 체중이 빠졌나요? 힘이 없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는 하루 5번 나눠 먹기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는 아침 산책 10분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식욕이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몸에 힘이 생기고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조기에 알아차리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먹는 즐거움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아침에 미음 반 그릇부터 시작하세요. 산책 10분을 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처음 며칠은 엄청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밴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덕분에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시작하겠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께는 실천의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께도 실천하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혹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회춘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